이중찬 채를 밀다가 파손하고 그냥 가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될까요? 보험 적용이 되느냐, 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주차 문제입니다. 그런 일 많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칸이 아니라 이중주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출근하려고 네. 밀다가 이 차가 앞에 차를 툭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주차된 차를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네, 내 행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책임의 가해자는 어. 민사람이 되겠죠. 그렇긴 하군요. 예. 네, 다만 그 이중주차된 그 차주가 네, 과실이 있느냐, 네, 과실이 많냐 크냐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내 책임이 50이다, 뭐 80이다, 상대방이 뭐 50이다, 20이다. 그럼 이렇게 밀어서 나한테 이제 책임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책임 여하가 뭐 망가진 거 수리해주고 이런 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파손된 네. 그 수리비 상당 금액을 배상하는 거겠죠. 네. 예.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이게 5대5로 책임을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사례나 뭐 판례나 케이스들을 보면 아무리 그 이중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있어도 8대2, 1대9 적어도 민사람이 80% 이상은 책임지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예. 원래는 이제 민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차주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내 책임 비율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냐 아니냐. 네. 예를 들면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인데 이중주차를 했다.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했다. 네. 아니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게 이중주차를 했는지. 그리고 바퀴를 네. 좀 일렬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가끔 이렇게 돼. 바퀴를 틀어놓고 주차를 했는지. 네. 이런 점들이 있으면 아. 아무래도 차주의 과실이 네. 좀 높게 나오겠죠. 그쵸. 밀면만 옆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한 최대 20% 정도, 아무리 많아도 20% 그렇구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한 80% 이상 네. 책임을 진다 정도 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반대로 네. 이게 이제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주차 관련의 이제 유도나 지시를 받아서 네. 주차했다면 네. 이중주차인 차주의 과실이 없거나 아주 네. 경미하겠죠.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책임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민사람이 거의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네요. 억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중주차된 차에 연락처 있잖아요. 네. 연락처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네. 빼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밀어야 된다면 그게 이제 차량 바퀴가 일렬로 돼 있는지, 네.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는지, 네. 경사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네. 서서히 조심하는 방법이 네.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네요. 참 이게 요즘 아파트 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중주차이다 보니까 네. 그럴 때 저희가 이게 책임 여하를 떠나서라도 네. 일단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방이 우선이죠. 네, 예방이 우선이니까 이제 어째 밀다가 잘못하면은 민사람 책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때 조심조심 밀어서 네, 출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보험 적용이 되느냐 네, 네. 아니면 적용 안 돼서 내 개인 비용으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네. 좀 관심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우리 보험 가입할 때 보험약관 있잖아요. 네. 보험약관에 보면 차량의 소유, 네. 그다음에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네. 보험이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차를 미는 행위는 안타깝게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개인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네. 더더욱이 조심히 미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추가로 뭐 형사적인 문제가 네.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제 형사 책임이나 네. 어떤 뭐 벌점이나 네. 뭐 행정처분이 대상이냐 여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중찬 채를 밀다가 파손하고 그냥 가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네, 맞아요. 뭐 아파트 CCTV 뒤져서 뭐 네. 하고 경찰에 블랙박스도 있고. 신고하고 네. 이때 그냥 간 사람의 형사 책임 어떠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쟁점인데 아. 기본적으로 뺑소니는 이제 네. 정식 법적 용어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죄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사고든 네. 뭐 물적 피해든 네. 사고를 내고 자기가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가버리는 경우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속칭 뺑소니죠. 네. 이런 경우에 이게 뺑소니냐? 뺑소니는 되게 어려워요. 아, 뺑소니가 아닌가 이거는? 왜냐하면 그 특가법상 도주죄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인사사고를 내고 가면 네. 이제 특가법상 도주죄, 네. 그다음에 인사사고 없이 차량을 받아버리고 그냥 네. 가면 사고 미조치죄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거든요. 네. 이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데 네.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제 단지 내 네. 도로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이제 도로냐?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운전 중 사고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이제 근데 아파트도 다양하잖아요. 그쵸. 아파트에 있는 근데 아파트 큰 단지 내 도로들은 거의 도로에 가깝잖아요, 사실. 네. 중앙선도 있고 뭐. 네. 차도 많이 다니고 네, 사람도 네, 많이 네. 다니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도로법상 도로냐를 네. 구분하는 이제 네. 판례 기준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네. 여부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는 차단기도 있고 네. 경비실에서 출입을 관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쵸. 지방 아파트들 네. 보면 차단기 없는 데 많죠.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네. 경우에는 도로로 본 사례도 많아요. 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니다는 아닌 거네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일단 도로가 아니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차를 주차장이니까. 밀다 했으니까 운전 네. 중 사고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형사 책임이나 벌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주정차된 차를 치고 그냥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인적사항 제공 의무라는 걸 부여하고 있어요. 인적사항 제공 네, 의무. 거기다 네. 명함이든 자기 연락처든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의무를 위반한 거는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뭐 경해요. 뭐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가료. 하지만 이 정도 처벌 외에는 이제 형사 책임이나 행정 처분은 뭐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얘기 들으시고 밀다가 앞차랑 박아서 뭐 앞차 범퍼가 좀 깨졌다. 야, 근데 이거 도망가도 20만 원이래.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걸려요. 요즘은 그쵸. CCTV가 너무 많고 네네네. 또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면서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막 살떨리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조심 밀어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뺑소니가 아니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근데 이제 인사사고가 나면 네. 이제 그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네. 그런데도 그냥 도망가면 뺑소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 밀다가 네.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가면 뺑소니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이나 네. 당연히 상했잖아. 네. 뭐 이런 걸로 처벌은 가능해요. 그쵸. 사람을 다치게. 네. 그러니까는 밀 때 진짜 조심조심 미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판례 중에 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람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이 판결인데 이제 이게 어떤 사례냐면 아파트에 이제 단지 내인데 경사로였어요. 네.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해 놓고 네. 버팀목을 댄 거죠 뒤에. 바퀴에다가. 예. 네. 차주가 네, 그렇게 네. 주차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가려는 다른 입주민이 그 차를 밀다가 네. 그러니까 버팀목을 빼고 밀다가 경사로에서 불러서 그 사람이 그 차에 깔려서 죽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보통은 이게 이제 밀다 사고가 난 거니까 운행 중 사고가 아닌데 네. 판례가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운행 중에 난 사고로 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운행 중이 아니었는데 운행 중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그 논리가 뭐냐면 판례는 이러한 그 이중주차한 차주의 주차항에는 다른 차량의 입출구를 위해 네.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건 운행이다. 즉 중립해 냈다는 거죠. 네. 중립해 놓고 아무나 밀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네. 운행 상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네. 그 이중 주차한 차주는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점들을 모아서 아. 운행 중 사고로 보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네. 판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아파트 관리회사가 네. 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 부대 시설이나 이런 시설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비탈길에 네. 이중주차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 이중주차하면 위험하고 네. 그런 거는 예견할 수 있었을 그쵸. 것으로 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역시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해서 네. 그 이중주차한 차주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제 네. 인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회사는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을 제한하고 또 이 내용을 입주자 대표에 보고해서 네네. 안전차단막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안전 의무가 있다. 라는 그 주의문을 부과해서 네. 아파트 관리회사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중주차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좀 따져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론을 좀 정리해보니까요, 변호사님. 네. 밀 때 조심히 밀어야 된다. 이게 가장 결론이죠, 결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잘 살피고 네, 주의 잘 살피시고 또 밀다가 또 인사사고가 있으면은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니까 네. 더욱이 주의를 살피시고 또 그거 좀 재밌었습니다. 밀다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면 뺑소니가 아니다. 네. 뺑소니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뺑소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